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자, 12시 16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그렇죠. 12시 16분이죠. 예, 예, 12시 16분. 아유, 이거 안경을 더 좋은 걸로 바꿔야지. 이거 참. 이거 뭐, 아우, 일어나서 봐야 되고. 네, 노안입니다. 노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신과 관련된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는 이경 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이브로 찾아뵙습니다. 네, 지금 라이브예요. 네. 라이브 증명하라고? 네. 네. 거세 크크 하셨고요. 몽실 엄마님께서 몽실 엄마님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예. 아, 제가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새벽형 인간이라 10시만 되면 졸린데 네. 그래서 오늘은 꼭 라이브로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오늘 외신은 제가 이제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뭐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해석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여서 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썼지? 제가 외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게 직설적으로 썼더라고요. 네, 저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왜 해외에서 외신 기자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우면서도 참 날카롭게 잘 썼구나 하는 정말 생각이 날카롭게 잘 썼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왜 이렇게 안 썼을까 하는 그러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자, 제가 아까 시각을 잘못 말씀드렸나요? 자꾸 11시인데요? 라고 해주셨어요. 11시 17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뭐 네. 1시라고 그랬나요? 왜 자꾸 몇 시라고 그랬지?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끝내려고 하세요? 그러게. 네. 네. 명태균님께서 내 이름이 명태균이시네요. 예,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명태균님 석방되셔서 그런지 종종 들어오고 계시네요. 진짜 명태균님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AI 관련주, 문화강국, 웹툰, 토큰 증권, 지역화폐, 세종시 인맥 및 세종시 인맥이요? 인맥 및 정책주 이재명 테마가 불장입니다. 이재명 테마주가 요즘에 그 증권에서 네, 들었어요. 불장이라고 계속 오른데. 근데 전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순식간에 뭐 20억씩, 50억씩 이렇게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잠깐만, 20억, 50억이요? 20억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투자를 50억.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만큼 버는 거겠죠? 그 대주주들. 대주주들. 네, 그게 이제 불법인데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자, 명태균 님도 오셨고요. 이명박 님도 오셨습니다. 들어가는 운세 보니, 본세 보니, 내가 동영이 이긴 것보다 더 많이 이기겠네. 지금 성대묘사 하신 거죠? 안 비슷했습니까? 아니, 정말 비슷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이리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라이브 인증하려면 윤석열 멍멍이 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윤석열 멍멍. 예, 됐습니까? 한이리님? 정말 너무하신다. 라이브 맞는데. 자, 네. 농담은 조금, 소는 좀 길었고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외신, 크게 2종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설명한 타임지 보도고요. 네. 하나는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깐 언론입니다. 이것도 다 미국 언론입니다. 이것도. 네, 타임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터뷰를 했나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2025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파란만장한 정치 여정을 조명하면서 이거를 기사를 썼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물 목록에 넣으면서 이거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때 텍스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간단하게 그 텍스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걸 한 줄 한 줄 같이 말씀을 공유하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타임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의 이제 다음에 대선
이번에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될 인물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이거 기사를 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상 뭐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고 네.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또 한국인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기사 네. 쓴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실 것 같아서 아니었어요. 네. 보니까 찰리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사진도 있어요. 하여튼 네. 찰리 캠벨입니다. Y 파랑새님 저기 댓글 좀 읽어주세요. 노란 걸로 돼. 아우 정말 일부러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경님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시는 비결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니요, 실제 안 그런데 괜히 말씀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같이 요즘에 점점 늙어요. 너무 슬픕니다. 네. 힘드네요. 정말. 힘들어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젠 국회로 지금 너무 되게 이상하게 웃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이번 라이벌 국회에 이경이 있었더라면 김민진이 쪽도 못 썼을 건데 라는 그런 분은 어떤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자신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를 보도한 타임지 네. 내용도 꽤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지가 보이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네. 이재명 사진 있고 그 밑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한 열 몇 주 정도 짤막한 글인데요. 참 좋습니다. 네, 뭐라고 보도했나요? 그러니까 밑에 좀 빡빡하죠. 저게 전부 다예요.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전부 다인데 뭐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설명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 동화책 읽는 것처럼 쭉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nothing about 이재명이라고 이제 political wise has been easy라고 하는데 이재명의 정치적 부상에는 멋있다. 단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다. 리드부터 너무 좋지 않아요? nothing이구나. Nothing about has been easy.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았죠. 그렇구나. 네. 하나도 없었다. Nothing 네. has been easy. 그러니까요. 쉬운 게 없었다. 정치적 부상에는 그러니까 rise 부상에는 단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다. 그는 7남매 중 5째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그다음에 Lee worked 10 miles round trip to elementary school daily,라고 나오는데 10마일을 걸어서 그렇죠. 초등학교를 다녔다. 왕복 10마일을 걸어 다녔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리스트 크러스트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훗날 그러니까 and later 그러니까 훗날 프레스 기계 손목이 으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쭉 서사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while working underage in factory 그러니까 미성년으로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말이다. 참 이게 네. 우리나라는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구에서는 미성년자의 노동, 공장 노동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미성년자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맞아요. 심지어 프레스에 끼워가지고 네. 팔을 못 쓰게 됐다는 게 엄청난 네. 그러니까 인권 침해의 어떤 표본 같은 그런 네. 걸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여기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과 도지사가 그대로 나오죠. After stints as a major governor, 그러니까 시장과 도지사 임기를 거친 뒤에 이재명은 2022년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배했다라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그 presidential election이라고 to 윤석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서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and was stabbed가 나오잖아요. 그 맨 뒤에 보면은 deranged critic이에요. 그러니까 stabbed는 칼로 찔리는 거고 deranged critic은 그거잖아요. 정신 이상인. 네. 뭐 어떤 스토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2년 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패배한 2년 뒤 정신 이상 상태의 비판자에게 목을 칼로 찔렸다.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파란만장 그 그렇죠. 자체네. 그냥 예. 서사적으로 쭉쭉 나가는데 스토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넬슨 만델라 같아. 트럼프 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믿기 힘든 이재명의 인생 궤적. 그러니까 아크가 이제 궤적이잖아요. 네.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다. 네.
이거 너무 멋있더라고, 네. 이거부터가. 근데 그가 조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말이다. 저 혼자는 감상하고 있나요? 아 근데 타임지 뭐 먹었어? 아니, 왜 이렇게 기사를 잘 썼어? 그러니까. 진짜. 그게 보세요. Now the unlikely arc of Lee's story seems poised to end. 그리고 with his becoming his country's next leader. 와, 조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말이다. 막 이거 하는데 전 소름 돋았어요. 너무 야. 좋았다. 말씀드립니다. 야, 그리고 his country's 네. next leader. 네. becoming. 어우. 아주 다 이거 그 문장 다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되게 쉬워요. Lee led the charge for Yoon's impeachment.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혼자 좋다고 이런 거 아니죠? 네. Lee led the charge for Yoon's impeachment. 그리고 following 그러니까 작년 12월 당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였다. 제가 좀 짧게 끊어서 이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파란만장하긴 하네. 네. 계엄령도 선포가 됐고, 그렇죠. 팔에도 찔렸고, 프레스에 다 팔이 찍혀보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고 네. 국힘당 쪽 사람들이 툭하면 얘기가 맨날 검찰에 의해서 2년 넘게 계속 법원에 불려다녔고, 구속될 뻔도 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되는 날만 남은 거 아닙니까? 네. 혹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경우 뭐 있나 그러실 텐데 이재명에 대해서 타임지에서 기사 쓴 것을 저희가 이제 재해석할 필요 없이 한 줄 한 줄 쭉쭉쭉쭉 말씀드린 해석을 것만으로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네. 되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 보면은 climbing the National Assembly fence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국회 펜스예요. 네, 어떤 담을 건지- 넘어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는 국회 담장을 넘는 자신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멋있다. 네. 그렇죠. 예, 이 부분. 야. 그렇죠. As a leader of South Korea's opposition, 한국 야당의 대표로서 이재명은 다가오는 선거의 유력 승자다. 네, 그렇죠, 뭐. 유력 승자다. 그러나 여기 보면요. 그러나 그의 보상은 이거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승리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공격적인 북한과 마주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과 이제 우리가 좀 그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함축적으로 좀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타임지 얘기는 웬만하면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동의가 좀 안 돼요. 왜냐? 왜요? 요즘 북한이 너무 착해졌어, 솔직히. 아니 윤석열이 3대 리더로 그동안 그래서 있어서 그런 거 그런가? 아닌가요?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있잖아요. 내가 그 미친 개를 피하는 느낌으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김정은도 도망가기 쉽게 만드는 미친 X였다. 저 새끼 진짜 저 새끼 어떻게 어떻게 윤석열이 그 바이든 새끼 발언 때문에 제가 실은 선배님 저 그전에 새끼란 발음 안 안 했잖아요. 했죠. 예,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끼는 저는 옆에 있다 보니까 제 옆에 있다 보니까 욕이 늘었어요, 이경. 아니 그러니까요. 그 저 새끼라는 표현은 김정은이 윤석열을 바라봤을 때 그 생각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대신 발언을 한 것이다. 얼마나 놀랬으면. 그러니까 저 윤석열이라는 그 베이비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전쟁 나겠어. 네. 쟤는 피하는 게 좋아. 뭐 네, 선제 타격한다 하지 원점 타격한다고 하지 않으니까요. 진짜 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럴 거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and escalating trade war 그러니까 그리고 격화되고 있는 무역 전쟁에서도 이 사람 이재명은 이제 승리가 되고 마주하게 될 것이다. 타임즈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멋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little chance Lee is crowd잖아요. crowd 중에 주눅든 이런 거잖아요. 이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그가 이재명은 주눅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를 찬스가 가능성 거의 없어요. 리 이제 crowd 이재명은 주눅들.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북한하고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무역 전쟁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어도 이재명은 이미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절대 주눅들지 않는다. 멋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쓰지? 왜 나는 못 썼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타임지가 이제 마지막 한 줄 야, 남았어요. 정말 멋지다. 네. 그쵸? 맨 마지막 한 줄. 네. 네. 근데 이거는 좀 그 전 거는 참 정말 좋았어. overcome 이거 너무 좋았습니다. He's already overcome이라 했어요. 그는 이미 고난을 이겨냈어. 막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재명이 한 말을 그러니까 따옴표로 딱 넣고 마무리를 해요. 네. 그렇죠? 그게 맞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re are many ways that you can learn about the world, but actually living yourself experiencing it is a different thing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을 배우는 방법은 많지만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세상을 배우는 방법은 많지만 그러나 직접 살아보고 겪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재명은 2022년 타임즈에 그 전에 이제 말했었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 살아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 저기 요새 이번에 윤석열 보면서 우리가 너무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군대 안 나왔다 오니까 하는 짓이 영 엉망이었고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니까 자식은 정말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본인이 항상 어렵게 살지 않고 배부른 데서 이렇게 구수까지 해도 돈을 대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너무 안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겪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를 이재명은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자식 얘기 나오면 저는 바로 이퀄 이태원 참사예요. 저한테는. 근데 만약에 저 죄송합니다. 새끼라는 발언 한 번만 더 할게요. 김건희 새끼 아닌가? 김건희 여자와 김건희라는 사람과 그 윤석이라는 새끼가 만약에 그 자식이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자식이 있다면 거기다 대고 마약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하기사 자식 있어도 그런 한동훈도 있더라. 한동훈 새끼네요. 그 새끼도. 아니 한동훈은 마약 검사를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은 윤석열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시키는 거 그대로 할 가능성은 있었다 하는데 뭐 편드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윤석열은 새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새끼가 욕해도 맞다. 된대요. 새끼가 맞다. 이 나쁜 새끼. 시원하게 하라는 검은 개미님께서. 그래요? 시원하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막 그 패널하고 붙었을 땐 세게 이렇게 따박따박 하는데 욕은 좀 어설퍼서요. 욕을 못 배웠어요. 자, 아무튼 드디어 이제 윤석열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3년 정말 함께해서 더러웠어요. 힘들었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막 많은 분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자영업자분들 문 닫는 가게 많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아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가게도 되게 많이 문을 닫았어요. 힘들었습니다. 당장 뭐 저희 이제 저희 들어와 있는 건물에 커피숍이 2개가 없어졌어요. 거기 있는 사이에. 그리고 문 닫는 가게가 몇 개 있었거든요. 보면서 정말 어려운가 보다. 근데 윤석열은 자기가 어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그 사람 아크로비스타 갈 때만 해도 금요일 날 퇴근 시간 때 가는 꼴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어떻게 가냐고. 아이고 인간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그냥 배려하지 못하는 인간. 그러니까 윤석열은 퇴근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고 출근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그 교통지옥에 고통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오죽해서 운전도 할 줄 모르잖아. 윤석열 운전 못해요?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래요? 군대만 안 갔다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딴에 부동시 때문이라고 하는데 글쎄 부동시도 운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부동시인데 왜 군대도 갔다 오고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핑계인 거지 뭐. 진짜. 자, 타임지 얘기를 좀 했고요. 이어서 이제 윤석열과 윤석열의 3년. 아까 그 댓글에서 3년이 30년 같았다라는 댓글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요. 윤석열의 3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foreign policy,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FOP라고 이제 많이 네. 이제 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1970년대 미국에서 창간한 네, 언론사입니다. 포린 폴리시가 이제 외교라든지 뭐 국방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맞아요. 참 정확하게 짚어내는 네. 그런 곳인데 글도 되게 거침없습니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진짜 거침없는 기사를 하나 썼더군요. 야, 나 오늘 이 기사 보면서 우와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이런 글을 못 쓰나? 맞아요. 네, 네. 제목부터 볼게요. South Korea's far-right has been terrifyingly radicalized. 그러니까 이거 terrifyingly radicalized 소름 끼치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다라는 거잖아요. 레디컬라이즈가 이제 네. 극단적이 되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다라는 뜻이가 far-right 구구 예. 네, 구구 세력. 파라이트니까 먼 오른쪽이에요. 네. 파라이트.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세력 네. 소름 끼치게 급진화됐다. 어허. 네, 이곳이 그러니까 극우 세력과 윤석열과 연결해서 쭉 스토리를 또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 극우들 이들을 보고 쟤들 미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군요. 외국 그렇죠.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얘들 너무 많이 나갔어. 미친 자들인 거죠. 이들이 네, 볼 그렇게 때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자세하게 내용을 좀 소개해 그 주시죠. 밑에 이제 서브 타이틀을 보면은 계엄령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부패가 얼마나 깊게 퍼졌는지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맨 뒤에 보시면은 그 윤석열 reveals how for the rat인데 부패 타락이 더 rat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뿌리 깊게까지 부패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시대에 그 뿌리 깊이까지 썩었는지를 보여줬다. 하우파니까 얼마나 많이 퍼졌느냐. 네, 뭐 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파라이트하고 파더랏하고 같이 보는 느낌. 예, 이게 은근히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희한하게 밈을 맞춰가면서 파라이트하고 파랏 해가지고 파라이트는 파랏이야 라고 말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영어에서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라인 맞춰가지고 하는 라인 것이 맞춰가지고 하는 거지. 좋은 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보면서 야, 그러니까 그 극우가 이거 썩었다. 이 극우는 썩었어. 이런 표현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은 그러니까 그 썩은 부패의 중심에 윤석열을 놓고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행간을 잃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행간을 잃는 느낌이 나요. 극우가 네.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파라시고 썩었고 네. 예, 이게 한 뭉땡이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언론에서 쓴 거예요, 이거. 예, 이거 한국 언론 네. 아니고요. 미국 언론. 사람이 쓴 거예요. 미국 이거. 사람 미국 언론에서 쓴 겁니다. 예,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미국의 그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글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몇 개만 한글로 이렇게 좀 그 추출을 해서 이것도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야 이거는 내가 괜히 재해석할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기자님의 첨언은 정말 수준이 높기 때문에 해주시는데 저는 아직은 부족해요. 이거를 쭉 설명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윤석열이 이제 당선됐다부터 시작을 해요. 당선됐다. 네. 3년 전. 네. 그리고 윤석열이 또 만장일치로 탄핵됐다라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은 여기 보세요. 해석을 했을 때 윤석열은 기괴하고 윤석열의 재임은 반민주주의적 경향을 보여줬다. 기괴하고 네. 반민주적이었다. 이게 리드예요. 이게 이제 앞부분 그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괴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괴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뭐 선배 방송이나 뭐 이런 일부 뭐 김어준 방송 이런 데서나 이렇게 많이 나왔던 그렇죠. 거였는데 윤석열이 기괴했다고. 네, 근데 이 미국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괴하긴 기괴하지. 누가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제가 텍스트 드렸던 그 부분이야 노란 걸로. 네, 보시겠습니다. 윤회 정부는 시작부터 네네. 스트레인지했다고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the Yoon
administration was a strange one from the start. 그러니까 시작부터 되게 strange. 이상했어. 되게 좀 이상했어. 시작부터. 네, 맨날 그 김어준 씨가 그랬잖아요. 선배도 그러시고 very 네. strange하다. 아, 그 언론에서 그렇게 보는 거 진짜 strange하다. 아니 역사상 내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이상했어. 네, 저 글쎄 우리 좋게 표현해서 이상한 거고요. strange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좀 아, 부끄러워 진짜. 약간 좀 미친 것 같았지. 그쵸. 매드였지. 소 매드였지. 아, 정말 이상했습니다. 네, 어쨌건 여기서는 이상하기 시작했다. 시작부터 네, 이상했다. 그러니까 미친 자, crazy했다라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한글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은 승리를 했고, 네. 그런데 치솟는 주거비와 청년층의 유독한 그러니까 여성 혐오에 대한 불만을 윤석열이 토로를 했다. 아, 네. 그리고 그러네. 네. 영맨즈 토식 뭐래 미솔론인가요? 아우 하여튼 네, 쭉쭉 읽어주세요. 아니요, 그냥 하세요. 네, 네. 하여튼 토식이니까 이거는 독약이라는 뜻이죠. 네, 독성.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것이 윤석열의 첫 번째 한 일이 청와대를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윤석열의 첫 번째 한 일이야. 근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쭉 설명했을 때, 해외 미국 언론에서 윤석열 봤을 때, 야, 너는 이게 시작부터 뭐야? 이상한데? 시작부터 이상하네. 그거였어요. 시작부터 이상한데? 그러니까 옮기는 건 옮기는 건데 그거 그냥 천천히 옮겨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시작하는 날부터 꼭 나는 청와대 안 들어갈 거야 하는 게 뭔데 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진짜 무속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그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윤석열이 뭐 더 친근하게 국민과 대통령직을 친근하게 수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알려줬지만, 윤석열은 이제 알려줬지만, 거기 보면요. Only but it only served to amplify 뭐 이렇게 we saw about 이은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은수 superstitions, 그러니까 미신들. 근데 이게 뭐 이은수잖아요. 예. 윤석열의 미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거 청와대 옮기는 거 이런 거예요. 더 국민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거에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오히려 윤석열의 미신에 대한 소문만 키운 꼴이 되었다. 이윤수 superstitions. 그러니까 윤석열의 미신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청와대에 뭐가 안 좋다 이런 미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만 키운 꼴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샤먼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샤먼. 그 다음 보면 traditional Korean magical practitioners. 이건 주술 수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는 미신들 나오고 네. 또 미신 또 나오고 셔먼 나오고. 네, 그리고 주술 수행자들 나오고 이렇습니다. 아, 저게 이렇게 된 건요. 매지컬 프랙티셔너니까 수행자네요. 말 그대로. 야, 저게 또 저렇게도 쓰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무속인들 또 정통적인 한국 주술 수행자들로 현재는 극우 세력과 긴밀히 연관된 이들이 청와대가 저주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the blue house was cursed 이겁니다. 청와대가 저주받았다고 그들이 얘기했다. 윤석열이 거의 휘둘린 거죠. 그래서 바꿨어. 그러니까 미국에 봤을 때는 쟤 뭐야? 스트레인지하다.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기사 그 저주받은 걸로 치면은 솔직히 백악관만큼 저주받은 것도 없어요. 거기서 죽어나간 대통령이 몇 명이며 거기 심지어 불도 났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던 데가 백악관인데 거기 200년, 300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청와대가 뭐 어떻다라는 식으로 해가면서 그걸 바꾸려고 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좀 글쎄 우리 정서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외국의 정서에서 볼 때는 전 뭔데? 맞아요. 그리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설령 주술적인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잘 포장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포장할 의도조차 그러려고도 안 했어. 네, 뭐 니네 맞습니다. 그 생각하든가 말든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내용에서는 뭐 얘기하냐면 뭐
이태원 참사 얘기도 나오고 왜 그랬는지 내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평범한 통치의 부재로 일상적인 사건들이 대량 살상 재앙으로 치닫는 결과를 낳았다가 그걸 먼저 그 문단의 제일 위에다 씁니다. 야, 평범한 통치의 부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권력 작용이 없으니까 자그마한 사고가 대형 참사가 됐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뭐 압사 사고도 여기서 거론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청와대 이전 먼저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이전부터 비롯됐고 경찰관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거주지 보호하느라 너무 부족했다. 경찰이 부족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군중 통제를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 외신이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그 이태원 참사가 나던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무슨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불이 나거나 뭐 차량이 덮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행사가 처음도 아니고요. 예, 그냥 늘 하던 행사가 일어났던 거고 네. 어떻게 보자면 다른 때도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다른 때는 그냥 잠시 안전사고로 끝났을 문제가 네. 뭐 한두 명 다치고 말았을 문제가 그렇죠. 15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 길거리에서 아무 일도 없었는데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땅이 꺼진 것도 아니고 하늘이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걸어가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외신에서는 그게 이제 평범한 일상적인 통치의 부재, 평범한 통치의 부재다. 이거 모든 것을 그 얘기를 하고 맞는 있습니다. 말이네. 네, 이게 말이 평범한 통치라고 했지 정상적인 그렇죠.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뭐 대단한 통치를 바란 것이 아니다. 그냥 네가 원래 다른 대통령이 평범하게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부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그것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얘기도 하고 우리 그거 2022년도에 몬순 시즌 그러니까 그 뭐죠? 태풍 장마철. 예, 장마철 네, 때 장마철 얘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하 벙커가 있잖아요. 국가위기관리센터. 이거를 외신에서 해요. 이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는데 접근할 수 없었다. 청와대에서 나왔으니까 접근할 수 그치. 없었던 거죠. 예. 이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관리센터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재난 대응을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윤석열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 왜? 윤석열이 홍수로 자택에 갇혀서. 이게 외신에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또 수십 명이 사망하는 동안에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 이것도 한 번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 집에 갇혔고 아크로비스타에 갇혔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늦게 오고. 그 아크로비스타에 헬기를 띄우려고 했었다고 할 정도로 아니었으니까. 윤석열은 비가 내리고 우리 아크로비스타 건물에 비가 막 그 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었다. 나는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부친이 그 이제 구청에서 근무하셨어요.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선 공무원이었는데 눈과 비와 바람이 불면은 항상 비상 근무였어요. 산불 나면 산불 났다고 비상. 비 많이 오면 비 많이 온다고 비상. 눈이 오면 부산 같은 경우는 눈 조금만 와도 비상이었어요. 항상 비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경우는 한 번도 정말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덜댔던 게 아니 비 오면 공무원은 비 안 오냐 이거야. 부산 시내 전체 길이 다 막혔는데 공무원은 어떻게 가냐고. 그러고 투덜대고 눈이 오면은 부산 시내 전체가 차가 막혔는데 공무원은 무슨 수로 가냐고 맨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셨어요. 네. 나는 공무원은 당연히 눈 비 오면 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저도 군 간부로서 4년을 근무하면서 항상 눈과 비가 많이 오면 비상이었어요. 비상대기 뭐 1단계, 비상대기 2단계, 비상대응 3단계 있었어요. 그리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되면 전부 다 부대로 다 뛰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부대 근무 자기 위치 근무 위치는 아니고 집에 있지만 다 집안에 이렇게 언제 부르나 이러고 맞아요. 전투복 입고 당장 뛰어나갈 준비 다 해놓고 있었던 게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놈의 새끼가 비가 와가지고 무슨 서울 시내가 물에 잠기고 있는데 껄 쩔레쩔레 퇴근을 한다고
이거 미친놈이지 맞아. 이거. 퇴근을 해서 재대행을 못했고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있는데 윤석열은 가장 첫 번째 그 대통령 되고서 첫 번째 직무가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스트레인지하다.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경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3%까지 곤두박질 치고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됐다. 그는 이런 얘기도 하고 여성 혐오 부추기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익 성향을 이제 부추기는 전략으로 여성 혐오를 선택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네. 네, 그러니까 그냥 여성 혐오가 아니고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우익 성향을 부추기는 전략으로 여성 혐오를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네. 너무 대단해요. 그 호남 고립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고 참 닮았다. 네. 요새는 호남 고립을 못 시키니까 여성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이제는 뭐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40, 50대를 그 60, 70대랑 또 갈라서게 만들고 맞아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20대 남성들을 막 이렇게 꼬셔가지고 20대 남성과 여성을 또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맞아요. 아니 이거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이거 진짜 나쁜 짓이야.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오송참사는요, 라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게 외신, foreign policy를 보고 있고, 이건 이제 미국 언론, 1970년 창간 미국 언론인데, 오송참사는 없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오송참사는 이제 네,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우리가 건 썼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썼을 거예요. 네, 예. 대한민국 언론에 썼으면 분명히 썼을 겁니다. 네. 네. 근데 한동훈 얘기도 나와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내라고 여기 이제 FP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한마디로 김건희의 공범자들이 다 유죄를 받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그때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 그리고 감히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그렇게 뭐 수사를 받았는데 감히 제안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내포해서 감히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한동훈이 2024년도에 해임됐다. 간결하게 나옵니다. 한동훈이 한마디로 대들었는데, 김건희를 걸고 대들었는데 바로 해임됐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순으로 쭉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총선이 있었고, 국민의힘 윤석열의 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완전히 참패했고, 바로 그 이어서 하는 것이 그 이후 윤석열은 셀프 구테타를 저질렀다. 외신이 바라보는 겁니다. 주마등처럼 네. 지나가는데 쭉쭉쭉쭉 하면서 네. 셀프 구테타를 저질렀다. 근데 여기 진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그의 정부 사람들은 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삼아서 셀프 구테타를 했잖아요. 구실을 삼아서 북한의 공격을 부추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렇더라고요. 네. 예. 아니 이거를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나중에서야 거론됐던 거건 맞지만 외신에서 이 부분까지 저는 거론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네, 거 보면. 하나하나 딱 집었습니다. 네, 이거는 FFP입니다. 노상원 공책 얘기도 합니다. 노상원의 그 네. 수첩 말씀이시죠? 노상원 여기서는 노상원 노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인과 판사, 언론인, 노동계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이런 그 5천 명에서 1만 명에 이른 사람들을 이게 이제 그 키어리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살해 명단이 있었다. 키어리스트. 힐. 네, 따옴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어리스트로. 힐리스트라고 썼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상원 공책 다시 이어서 쭉 얘기를 계속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롤 모델로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차기 대통령도 본인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 제도를 롤 모델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 있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 포린 폴리시에서 그동안 한국이 윤석열 때문에 겪어야 했던 안 좋은 얘기를 쭉 이제 한 거 아닙니까? 시간 순서로 쭉 얘기하는데 하나하나가 여성 혐오가 왜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도 다 짚어가면서 얘기한 것이 정말 소름 돋고
야, 해외에서 윤석열이 지금 이제 탄핵당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다 분석하고 지켜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선거 조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2024년도 선거 조작을 위해서 북한과 중국이 한국 정부에 침투했다는 그러니까 편집증적인 근거 없는 주장을 끊임없이 퍼뜨렸다. 북풍 공작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나오죠. 선관위 하면은 고문 기구 있잖아요. 고문 도구.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문 도구라고. 케이블 넥타이와 안대, 야구방망이, 만치, 펜치 등을 얘기하면서 고문 도구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참 아찔한 얘기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무슨 나라를 6.25 때로 되돌려 놓은 것 같은 그런 하여튼 뭐 그걸 이제 외신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도 한 3가지로 간단하게 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강력한 지도자는 때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어겨야 한다라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이 뭐 시작부터 이상했다. 그리고 쭉 나열을 하고 그런데 이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규칙 어겨도 된다. 강력한 대통령인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진보 판사를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다수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그게 네. 이제 국힘당과 윤석열 지지자들의 특징이죠. 보니까 여기서 종종 보면은 윤스 로열 서포터스라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윤석열한테 아주 충실한 네, 맞아요. 네. 그런 지지자들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다. 뭐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네들이 얘기하는 위기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의 폭력은 정당화된다라고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아우, 진짜 끔찍해요. 네. 근데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셀프 구테타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극적인 지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번 꼬집었습니다. 네, 다행이네. 네, 제대로 보고 네. 있으니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제는 이제 그 탄핵과 해임 같이 이제 이어져요. 윤석열의 탄핵과 해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인내심을 보여주며 희망의 원인이다. 인내심을 보여줬고 우리가 다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희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오죠. 한국 역사의 이 장에서 지금 현재 이 장에서 잊을 수 없는 이미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제 담을 넘었던 이제 우원식 의장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 의장 얘기도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한다면은 계엄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밤만 되면 이렇게 상태가 좀 10시만 넘으면 상태가 안 좋아요. 네. 24년도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을 윤석열이 이제 선포를 딱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재명은 야당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장 먼저 체포되어 실종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국회로 가고 담을 넘었는데 그 풀숲에서 나무 있는 데서 다른 의원들하고 좀 잠깐 그 동태를 살폈다라는 것을 숨어 있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들은 들어오지도 않아놓고 네. 뭔 개소리야. 근데 그때 이재명이 거기에서 국회 본회의장을 바로 가지 않고 숨어 있었다고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외신에서는 본인이 체포되고 실종된다는 것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다. 그리고 뭐냐면요. 오히려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숨은 걸로 치면 한동훈이 숨었지. 한동훈은 그러면 지가 국회 본회의장에 왜 기어들어와? 한동훈은 의원도 살해 아닌데. 위험 그 제보를 받고 숨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야말로 숨으로 들어와 놓고선 네. 아무튼 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길어요 이제 마무리 죄송합니다. 짓죠. 네. 알겠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영어 읽지 않고 쭉쭉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한국은 대중은 무관심에 굴복하지 않았다. 독재에 맞서 국민들은 총으로 민주주의를 종식시키려는 시도에
영웅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직접 참여했다.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주의를 그 종식시키려는 이 시도에 영웅적으로 저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뒤에는 조금 이거는 직역하면 어려운데 의역을 한다면 그 다음 문장은요. 한국은 민주주의 파괴가 아니며 무기력증에서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보통 이제 그 양자택일이거든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느냐, 민주주의가 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느냐 그런 것이 양자택일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시민들의 적극적인 네. 참여를 통해서 무기력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도 지켜보지 네. 않으면서 스스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제일 참여가 있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민주주의 규범, 제도, 절차 위에 세워줄 수 있으며 민주주의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총과 탱크 앞에서 서려는 의지에서 힘을 얻는다. 이게 정말 그렇죠. 좋은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보면은 Stand in front of guns and tank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보면은 The People's Willing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 의지, 국민의 자발적으로 탱크 앞에 그리고 총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예, 저는 솔직히 이번에 계엄 때 제가 갔었잖아요. 네. 속으로 뭐라고 하고 갔냐면 5.18 때 진 빚을 오늘 내가 갚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겁은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도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를 오늘 내가 보답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미쳤지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났다기보다는 애들 얼굴이 좀 어머니 얼굴하고 애들 얼굴이 좀 우리 이제 아들 딸 얼굴이 가족들이니까 아무래도 떠올랐죠. 그래서 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보도에서 제일 그럴싸하다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또 그거 얘기할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윤스 로얄 팔로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레디컬라이즈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참 되게 이렇게 맞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사인의 보도 따르면 40%가 되는 극우 세력들이 친위 쿠데타를 지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밑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This brain rot has gone global. 이 같은 썩은 대가리들은 국제화되고 있다라고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이제 brain rot, 썩은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좀 뭐 뇌 부패 네. 아니면 정신적 타락? 정신적 타락이라고 네,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같으면 생선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썩은 생선 대가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네. 표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윤스 로얄 팔라워스가 브레인 랏이다. 그리고 이 브레인 랏이 글로벌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wealthy Korean American such as Annie Chen 이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돈을 댔다. 극우 세력들한테. 네. 뭐 그런 얘기들까지도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제일 눈에 확 띄는 거는 브레인 랏이었어요. 아니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썩은 대가리. 이게 정신적 타락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는데 왜 썩은 대가리예요? 랏이 보니까 썩었다 뜻이더만요. 부패. 이게 타락.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락, 그러니까 부패 이렇게 하는데 브레인 랏이니까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이 얘기인데 썩은 대가리라고 그냥 네. 네. 썩은 대가리가 좋죠, 여러분. 예, 좀비라고 어느 분 쓰셨어. 예, 네. 이게 포린 폴러시에서 실제로 썼습니다.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브레인 랏이라고. 예. 맞습니다. 윤스 로얄 팔라우스가 브레인 랏이라고. 아,
이거 우리나라 언론이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저는 이제 외신이 이 모든 사안들을 지켜낸 것이 이제 국민의 자발적인 의지다라는 것에 전 방점을 뒀는데, 우리 장 기자님께서는 윤석열의 썩은 대가리로. 간지 포폼님께서는 산송장이라고 쓰셨고요. 네. 로튼 브레인이라고 아예 또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네요. 진짜 썩은 대가리라고. 아이고야.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외신이 이렇게, 네.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나도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는 윤석열이 형사재판을 받고 내란수계로 결과를 처벌을 받는 그것만 남았으니까요. 빨리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썩은 대가리가 아니면 브레인 브레인 랏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 모르지 뭐 브레인 랏인지 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양반이 요새 쫄긴 쫄았나 봐. 네.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많이 물어본다. 민주당에서 뭐 나 뭐 깔 거 있다고 맞아요. 그러던데 네, 맞냐 못 깔 거냐 막 물어보고 다니는데. 맞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잘 하지 그랬어. 자, 아유 이게 재밌네요. 네. 외신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네. 외신 글 너무 좋아요. 전 너무 좋고. 근데 제가 이제 뭐 10시간 넘으면 이렇게 목이 잠기는 상태라서 네. 불편하게 들리셨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 보통은 늦어도 5시는 일어나거든요. 지금 12시간 넘었어요. 10시간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늦어도 5시에는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스토어 베스트 3